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또 반발하는 점도 있고요.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철희 앵커님 안녕하세요. 또 T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미리 축하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신문인데요. 동아일보에서 장관 평가하셨는데 잘한 장관에서 1등 하셨네요. 저는 그것을 국민들께서 예. 노동개혁을 통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빨리 늘려달라는 책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뭐 사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율에 신경 안 쓸 수 없는 입장인데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분들도 좋은 점수 받으면 기분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를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유를 보니까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그러니까 노동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급하시죠? 그렇습니다. 대타협도 결국 노동입법으로 연결이 되어야 그 실질 효과가 그렇죠. 예.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2부에서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랑 예, 인터뷰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할 때 네. 노동개혁법들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다는데 예, 예. 임시국회 시기도 정한 바 없고 네. 19대 안에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정부 측에서도 듣기에는 미온적 입장인데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할 때 예. 임시국회를 통해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한 부분이 예. 그간의 저간의 사정을 다 감안했을 때 금년 내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노사정 간에 100회 이상 이렇게 대타협을 한 이유도 예. 내년도 2016년도 정년 60세가 시행이 되면 네. 청년 고용 절벽이 우리 눈앞에 온다. 네. 그래서 그게 다가오기 전에 관련 입법을 해서 청년 고용 절벽을 좀 해소해보자 이런 취지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려면 그 모든 정신에는 금년 안에 입법을 한다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보면 네. 우리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예. 당연히 금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해보면 네. 5대 입법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찬성이 반대 2배 이상 나오고 있고 네. 내용 하나하나에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노동 5대 입법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의 근본 목적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늘려주고 또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고용을 안정시켜주자. 네. 그 시작점이 5대 입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금년 안에 해야 될 일이다. 그게 국민들의 여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정기국회는 안 되더라도 이어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금년 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어서 하는 임시국회를 예, 그렇죠. 얘기합니다.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표현을 정할 때 쓸 때 이번 임시국회라고 이번이라는 단어를 넣을까 말까 고심하다가 결국 여야 합의를 안 넣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번으로 한정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국회를 넘어가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법은 폐기되기 때문에 네. 처리한다라는 국민들 이해는 당연히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네네, 들어가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겁니다. 5대 네. 이제 노동개혁 법안인데 네네. 그 중에는 노사정에서 노사 간의 타협이 안 된 법안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노총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제 5대 입법 중에 우리 근로시간 임금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이랄지 예.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늘려주는 고용보험법 예. 또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은 네. 거의 구체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렇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자는 기간제법이나 네. 또 우리 장년층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게 되는 파견법에 네, 대해서는 네.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예. 예. 과거에 우리가 이 입법을 할 때도 예. 2년간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의안을 냈고 그 공의안을 토대로 입법을 했습니다. 예. 또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도
6일에서 6일 하는 그 좋은 제도로 할 때도 네.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서 합의가 안 돼서 예. 노사정위원회 공의관을 토대로 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저희가 개정하는 우선 이제 기간제법을 개정하는 근본 목적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좀 줄여보고 네. 또 줄인 가운데 일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법 내용을 보면 소위 줄이기 위해서 쪼개기 기경이나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남용을 방지하자. 그래서 네. 쪼개기 계약이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예. 또 비정규직 썼을 때는 정규직보다 일정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는 네.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은 노총에서도 빨리 해달라고 어제도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년에서 2년, 기본적으로 2년 제한을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2년을 더 연장하는 부분을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또 경영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양쪽 다 합의가 안 되고 반대하고 있다라면 기간제법은 하나도 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노동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쪼개기 계약 금지랄지 생명 안전 분야의 비정규직 사용 금지는 못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듯이 비정규직법은 종합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네. 특히 2년에서 2년 늘리는 목적이 경영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절실하게 희망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 이상이 네. 현재 2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늘려달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2년에서 다 쌓지 못한 경험과 기술을 더 익히면 이 회사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에 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회사의 정규직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된다. 네. 또 우리나라 임금체가 호봉제로 되기 때문에 네. 내 임금이 훨씬 개선된다. 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늘려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누구를 만났더니 본인은 2년에서 4년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다 그러시던데 그거랑 별개로 이게 이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다라는 명분하에 이제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합의가 안 된 것까지 끼워서 가는 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합의된 예. 것부터 먼저 하고. 이게 패키지로 5대 입법이 한꺼번에 돼야 되는 이유는 네. 이 노동시장 개혁은 하나의 과제를 고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의 규율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이제까지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또 고용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 가급적 정규직을 채용 안 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명확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한 이제까지 선진국은 비정규직을 유연화 차원에서 활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유연화 플러스 인건비 절약하는 차원 두 가지 목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 차원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 부분을 충분히 비용을 더 들게 해서 예. 인건비 차원으로 쓰는 거는 앞으로 남용을 못하게 하겠다. 이게 예. 동시에 돼야 예. 전체 우리 노동시장 구조가 정규직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네. 또 유연화 차원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해주고 이게 다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같이 돌아가야 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들이 다 그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또 하나 우리 예. 이제 노동계에서도 쪼개기 의학 근절을 할지 생명 안전 분야는 빨리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 내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함께 네.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사라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 네. 사보다는 노동계 쪽이 훨씬 좀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인데 그렇습니다. 예. 약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발하고 뭐 이렇게 집회까지 열고 또 한국노총위원장은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약자들의 주장을 더 들어주는 논의 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요청을 하고 시위를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 굉장히 기규례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의 목소리거든요. 네. 그분들이 과연 현재 2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고용 불안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 예.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2년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잠못이룬들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고쳐주는 게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
대통령께서도 1인 시위를 하면서도 예. 비정규 중에 생명안전 분야는 빨리 좀 입법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요청하는 분야 또 경영계에서 요청하는 분야를 같이 다뤄야지 우리 거는 빨리 해주고 다른 쪽에서 요청한 거는 나중에 합시다. 이것도 그렇게 되면 그쪽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반대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같이 놓고 논의하고 진솔하게 논의하면서 당사자 의견을 듣다 보면 네. 저는 대안은 나온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좀 진솔하게 당사자 의견을 들으면 대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연내 통과라는 거 못 박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 뭐 합의기구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소위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 근로자에 관련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부분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른 분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뭐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논의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17년 동안 항상 모든 이슈들을 그렇게 논의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들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걸 토대로 국회가 다 입법을 해왔습니다. 네. 비정규 입법을 할 때나 주 5일 근무제 할 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현재 이 부분도 작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논의도 하고 현장도 전문가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번에 대타협 이후에 또 해봤지만 더 이상 의견 좁히기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익안들이 의견을 내서 국회에 보내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선택을 할 때 한 번 더 당사자 얘기를 들어서 입법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같이 해야 될 절차나 모든 어떤 그 의견 들을 부분은 충분히 들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권자들이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되지. 다시 이거를 다른 논의를 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내년 안에 분명히 금년 안에 해야 된다는 우리 노사정 간의 대타협 정신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밖에서 논의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작년 8월에 네. 노총이 네. 여의도에서 그 농성을 할 때 이 네. 다시 사회적 논의기구 거론이 됐을 때 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맞다 해서 다시 복원해가지고 대타협을 했고 예. 그 결과로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하면 이제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네네, 건데. 그렇습니다. 아까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워낙 이견이 크다. 저는 그거는 우선 국민들이 3분의 2 이상이 5대 입법에 찬성하고 있는 내용에 그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엊그제 심야에 합의한 내용이 예. 임시국회 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그 정신이 네. 금년에 임시국회라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때문에 임시국회 못한다는 건 다 명백히 아는 상황에서 예. 그건 국민 누구나 저희들도 당연히 금년에 임시국회 열어서 절충을 해서 이 부분은 처리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그렇게 이해를 안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여야 간에 뭐 타협이 진행이 될 겁니다만 협상이 진행이 될 네네네. 겁니다만 야당과 정부 간에도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화는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여러 의원님들을 뭐 찾아다니면서 예. 정부의 입법 목적 사실 뭐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 파견 확대를 하면 뭐 500만 명이 파견된다 이런 네. 뭐 오해의 목소리도 내고 있어서 그건 네. 전혀 아니다. 예. 왜냐하면 파견을 했을 때 그 허용했을 때 그 업종에서 파견으로 가는 파견 비중이 1.3%입니다. 예. 지금 이 허용된 업종이. 예. 근데 전체 우리가 파견 대상을 푼다 해도 전체 대상이 5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1.3% 하면 불과 수십만 명이 불과한 거죠. 네. 한 20만 명이 약간 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 미국이나 영국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은 나라도 파견 비중이 1, 2%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파견을 확대하는 이유가 그걸 엄격하게 규제를 했더니 정규직에서 이게 노동시장이 정규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더 열악한 파견 법에 보호하는 네. 기간 네. 파견 그보다 더 열악한 용역 도급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은 근로자들이 용역 도급으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야, 네. 이게 너무 부작용이 크다. 예. 그래서 다시 좀 중간 일자로서 파견을 전부 모든 업종에 풀어준 일부만 예. 금지하고 풀어준 쪽으로 그런 정부안도 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파견법은 예. 일자를 찾기 어려운 한 번 네.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자를 찾기 어려운 중장년들이 새로운 일자를 찾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저는 네. 중장년 일자리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하고 있는데 6898님이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닙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제가 왜 이 문자를 읽어드리냐면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도 수용 가능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타협이 가능한가요? 그 정부 여당안
외에 네. 이제 노사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비정규 두 법, 그러니까 예.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 예. 공익위원들이 노동계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했던 부분들을 4가지 이상 담아놨습니다. 예. 요 부분을 노사정이 다 존중을 해서 예.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면서 공익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되면 네. 굉장히 훨씬 노동계 희망 쪽이 많이 반영될 수 있고 또 네. 논의하다 보면 네. 당사자 의견을 듣다 보면 거기에서도 또 절충점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기권 고용노동 장관과 인터뷰하고 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현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나오셨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이었습니다.